오래 살기 동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황제내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의서로 후세의 동양의학의 시조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소문과 영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1편씩 총 162편입니다. 황제내경은 고대 황제와 기백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변화, 치료 방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황제내경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운동, 휴식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 황제내경은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해. 황제내경은 한의학의 기초 이론과 원리를 담고 있어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오행, 경락, 장부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 습득. 황제내경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으로 의료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오행, 경락, 장부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 습득. 황제내경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으로 의료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의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 황제내경은 인문학적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읽고 공부하면 건강과 질병, 한의학, 의료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생당에서 제공하는 오래 살기 동호회 회원들을 위한 황제내경 영상 자료는 AI를 활용하여 한글로 번역된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주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은 복잡한 내용보다는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만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황제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총명하였으며 어릴 적부터 말솜씨가 뛰어나 말을 잘하였고 유년 시절에는 주변 사물을 빠르게 이해하였으며 자라서는 인정이 두터우면서도 부지런하였다. 성년이 되었을 때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기백에게 물었다. 내가 들었던 바로는 고대의 사람들은 나이가 100살을 넘어도 쇠약해지지 않고 현대의 사람들은 나이가 반백살에 이르기도 전에 쇠약해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양생수를 모르기 때문인가? 기백이 대답하였다. 고대의 사람들 중 양생의 도를 아는 자들은 천지 음과양의 자연적인 변화의 이치를 따라 적응하고 양생의 방법을 조절하여 올바른 기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음식에 절제를 두고 수면에 일정한 규칙을 두었으며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나친 방종을 피했으므로 형신이 모두 활발하고 조화를 이루어 천부의 자연스러운 나이를 살아 100살이 넘어서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물처럼 마시고 지나치게 마시며 비정상적인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취해서 방종하며 정욕을 마음껏 방출하여 음정을 고갈시켰고 욕망을 채우며 진기를 소모하였으며 정기를 충만히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정신을 통제하는 데 서툴러 일시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거스르고 기생활에 규칙이 없었으므로 반백살에 이르기도 전에 노화하였습니다. 고대의 양생의 도를 깊이 이해하는 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항상 허해와 도적풍 등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시기 적절하게 피해야 하며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고 잡념과 망상을 배제하여 진기를 원활하게 하고 정신을 내면에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욕망이 적으며 정서가 안정되고 걱정이 없으며 육체가 피로하지 않게 노동하며 진기가 조화를 이루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 맛있게 느끼고 무엇을 입든 만족하며 자신의 풍속과 습관을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서로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정한 욕망도 그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며 어떠한 음란하고 편파적인 사물도 그들의 정신을 현혹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총명한 자들, 능력이 큰 자들과 작은 자들 모두 외부 사물의 변화에 마음을 쓰지 않으므로 양생의 도에 부합합니다. 그들이 100살이 넘어서도 노화하지 않는 이유는 양신양성의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하였으며 신체가 내외의 사기에 간섭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기가 고갈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인가? 기백이 대답했다. 여자는 7살이 되면 신기가 성해져 유치가 교체되고 머리카락이 무성해집니다. 14살이 되면 천기가 생겨 인맥이 통하고 태축맥이 성해져 월경이 정시에 오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1살이 되면 신기가 충만해져 진화가 나고 이가 완전히 자라납니다. 28살이 되면 근골이 튼튼하고 힘이 세며 머리카락이 가장 무성한 시기를 맞이하여 이때 신체가 가장 강건합니다. 35살이 되면 양명경맥의 기혈이 점차 쇠약해져 얼굴이 쭈그레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42살이 되면 삼양경맥의 기혈이 쇠약해져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무광이 없으며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49살이 되면 인맥의 기혈이 허약해져 태축맥의 기혈도 점차 쇠약해져 천기가 고갈되고 월경이 끊어져 몸이 노화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남자는 8살이 되면 신기가 충실해져 머리카락이 무성해지고 유치가 교체됩니다. 16살이 되면 신기가 성해져 천기가 생겨 정기가 넘쳐 외부로 방출되며 양성이 교합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24살이 되면 신기가 충만해져 근골이 튼튼하고 힘이 세며 진화가 자라고 이가 완전히 자라납니다. 32살이 되면 근골이 풍만하고 튼실하며 근육도 풍만하고 강건합니다. 40살이 되면 신기가 쇠퇴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48살이 되면 상부의 양기가 점차 고갈되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무광이 없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휘어집니다. 56살이 되면 간기가 쇠약해져 근골의 활동이 더욱 더 둔해집니다. 64살이 되면 천기가 고갈되어 정기가 적어지고 신장이 쇠약해져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져 몸이 쇠약해집니다. 신장은 다른 장부의 정기를 받아들여 저장하므로 오장육부의 기능이 성해야 신장이 정기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오장육부의 기능이 모두 쇠퇴하고 근골이 게으르고 무기력해졌으며 천기가 고갈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과 수염이 모두 휘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며 걸음이 불안정해져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황제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백이 대답했다. 그것은 그들이 천부의 정기가 타인보다 뛰어나고 기혈이 원활하게 통하며 신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남자는 일반적으로 64살을 넘기지 않고 여자는 일반적으로 49살을 넘기지 않아 정기가 고갈됩니다. 황제가 말했다. 양생의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나이가 100살 정도 되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기백이 대답했다. 양생의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노화를 방지하고 형신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나이가 많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내가 들었던 바로는 고대에는 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천지음과양의 변화의 법칙을 터득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정순한 청기를 흡수하며 초연히 독립하여 정신을 내면에 지키고 몸을 단련하여 근골 근육과 전신을 고도로 조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의 수명은 천지와 같아 끝이 없었으며 이는 그들이 도를 수련하고 양생한 결과였다. 중고시대에는 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순수한 덕을 지녔으며 양생의 도를 종합적으로 터득하고 음과양 사시의 변화의 조화를 이루며 세속사회 생활의 방해를 벗어나 정기를 축적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그것을 광활한 천지자연 속으로 멀리 달려가게 하며 시각과 청각의 주의를 팔방 외부에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수명을 연장하고 몸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진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천지자연의 정상적인 환경에 안주하며 팔풍의 활동 법칙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세속사회에 맞추었으며 성내고 원망하는 감정이 없었다. 행동은 세속의 일반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으며 옷차림은 평범한 문양의 옷을 입었으며 행동에는 세속에 뽐내는 데 있어 어떠한 특별한 점도 없었다. 외부에서는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게 하였고 내부에서는 어떠한 사색의 짐도 지지 않았으며 편안하고 즐거움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유롭고 즐거움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몸은 쉽게 쇠약해지지 않았으며 정신은 쉽게 소모되지 않았으며 수명은 100살 정도에 이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천지의 변화, 해와 달의 고도, 별자리의 위치를 따라 음과양의 소멸과 사시의 변화에 적응하며 고대 진인을 따라 생활을 양생의 도에 부합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종결점은 있다. 오늘도 오래 살기 동호회를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더 좋은 보약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